반갑습니다. 야구의 숨겨진 이면과 그라운드 뒤의 뜨거운 진실을 파헤치는 채널 기적같은 진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야구 팬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날카로운 분석을 만드는 기적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단순한 선수 영입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향수, 그리고 그 기억을 뛰어넘으려는 14억 원짜리 도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 속에 각인된 이름을 지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팬들의 가슴 속에 이미 전설로 남아버린 누군가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스포츠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면서도 흥미로운 서사 중 하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26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영입했습니다. 이름은 헤럴드 카스트로. 그에게 걸린 몸값은 총액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영입이 발표되자마자 야구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기아 타이거즈의 사령탑 이범호 감독이 던진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수보다 콘택트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선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언급된 소크라테스는 2022 시즌부터 2024 시즌까지 3년 동안 기아의 외야를 지배했던 바로 그 테스형 소크라테스 브리토입니다. 팬들은 그를 단순히 외국인 용병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형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그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목청껏 응원가를 불렀고 그는 기아 타이거즈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범호 감독은 지금 새로 영입한 카스트로가 그 테스형보다 낫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신감이자 동시에 카스트로라는 선수에게 씌워진 무시무시한 굴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과연 14억 원의 사나이 카스트로는 광주의 심장부에서 테스형의 그림자를 지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또한 지나가는 바람처럼 잊히게 될까요? 이 충격적인 영입의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달 24일 외야수 헤럴드 카스트로와의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기아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70만 달러, 그리고 옵션 10만 달러, 총액 100만 달러를 꽉 채운 이 계약은 KBO 리그의 신규 외국인 타자 계약금 기준으로 볼 때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구단이 지갑을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거운 것은 바로 비교 대상의 무게감입니다. 우리는 카스트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가 넘어서야 할 산, 소크라테스 브리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시즌 동안 기아 타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통산 성적은 4로 9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1위, 63홈런, 오순주도르, OPS에 해당하는 장타율과 출루율 또한 매우 준수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그가 매 시즌 150개 이상의 안타를 생산해내는 기계적인 꾸준함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슬럼프가 와도 어떻게든 배트 중심에 공을 맞춰 내야를 뚫어내는 그 모습에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안타는 꽉 막힌 기아 타선의 혀를 뚫어주는 윤활유였고 그의 호쾌한 세리머니는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기폭제였습니다. 팬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단순히 야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팀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팬들의 환호에 진심으로 화답했던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태세형은 용병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떠난 자리를 채운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팬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서적 빈자리까지 채워야 하는 고난도 미션인 셈입니다. 사실 기아는 소크라테스가 떠난 직후인 2025 시즌 패트릭 위즈덤이라는 거포를 영입하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위즈덤은 무려 35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1999년 트레이시 샌더스 이후 기아 외국인 타자 역대 2위의 홈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그와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홈런 5개를 치고도 버림받은 위즈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온 카스트로. 이 드라마틱한 교체 과정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2026 시즌 우승을 위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아가 선택한 답은 정교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교함의 정점에 있는 선수가 바로 헤럴드 카스트로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발언을 다시 곱씹어 봅시다. 소크라테스보다 콘택트는 훨씬 더 좋다. 이것은 소크라테스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장점인 콘택트 능력조차 뛰어넘는 선수를 데려왔다는 구단의 자부심이 섞인 외침입니다. 카스트로는 메이저리그 MLB에서 6시즌 동안 450경기를 뛰며 타율 2할 7푼 8리, 3구 9일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루 타수에서 3죄 91안타를 때려냈다는 것은
그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배트를 돌렸는지를 증명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트리플 A 기록입니다. 우호사 경기에서 타율 2할 9푼 4리, 27홈런, 109타점, 마이너리그에서 더 강력한 장타력을 보여줬다는 사실은 KBO 리그에 적응만 한다면 그가 정교한 똑딱이가 아니라 파괴력 있는 중장거리 타자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라운드는 냉혹합니다. 14억 원이라는 몸값은 그가 부진할 때 가장 먼저 그를 옥죄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첫 타석부터 그를 소크라테스와 비교할 것입니다. 삼진을 당하거나 병살타를 치는 순간 관중석에서는 테스형이 그립다는 탄식이 흘러나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카스트로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는 단순히 투수의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과 싸워야 합니다. 이범호 감독은 왜 이렇게까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를 치켜세웠을까요? 1981년생 젊은 감독의 패기일까요? 아니면 데이터가 가리키는 냉철한 확신일까요? 카스트로에게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하지만 이범호 감독과 스카우트팀은 이미 간파한 치명적인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무기는 단순히 안타를 많이 치는 것을 넘어 투수들을 질리게 만들고 수비진을 허탈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경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14억짜리 승부수가 과연 2026년 가을 기아 타이거즈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뼈아픈 실책으로 남을지 분석해보려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유산을 넘어설 수 있다는 평가,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심재학 단장이 언급한 괴물 같은 수치가 그 비밀을 풀 열쇠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놀라운 데이터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야구에서 10번 타석에 들어서 3번 안타를 치면 훌륭한 타자라는 말은 불문율과도 같습니다. 3할 타자, 그것은 타자에게 주어진 명예의 훈장이자 성공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해럴드 카스트로가 가진 데이터는 이 고전적인 통념을 비웃는 듯한 숫자를 보여줍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심재학 단장이 카스트로 영입의 결정적인 이유로 꼽은 단 하나의 수치, 바로 휘브럭입니다. 도대체 이 90%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것은 타율이 아닙니다. 바로 그 스트라이크 존 컨택트율 존 컨택트 레이트입니다.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공을 던졌을 때 카스트로가 배트를 휘두르면 10번 중 9번은 무조건 공을 맞춰낸다는 뜻입니다. 헛스윙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현대 야구에서 투수들의 구속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변화구의 궤적은 더욱 예리해지고 있습니다. 150m를 넘나드는 강속구가 춤을 추며 들어오는 스트라이크 존에서 90%의 확률로 공을 맞힌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투수 입장에서는 악마적인 재능이나 다름없습니다. 심재학 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홈런 개수가 늘어난 것도 좋지만 기록상으로는 콘택트 능력이 좋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 말 속에 기아 타이거즈가 2026 시즌을 준비하며 가장 갈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들어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 타구의 생산입니다. 공이 배트에 맞아야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다. 수비 실책이 나오든 빗맞은 안타가 되든 주자를 진루시키든 야구의 모든 변수는 공이 배트에 맞는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카스트로는 그 변수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범호 감독의 안타를 만드는 능력이 좋다라는 분석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타를 잘 때린다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범호 감독은 영상을 분석하며 빗맞은 타구가 나와도 안타가 되었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스트로 타격의 핵심이자 그가 소크라테스를 넘어설 수 있다고 평가받는 진짜 이유입니다. 야구공은 둥글고 배트도 둥급니다. 투수는 타자의 타이밍을 뺏기 위해 온갖 수를 씁니다. 그렇기에 타자가 항상 완벽한 자세에서 중심에 공을 맞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카스트로는 타이밍을 뺏겨 자세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혹은 공이 배트 끝에 걸리거나 먹힌 상황에서도 기어코 타구를 외야 빈 곳으로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이런 타자들을 흔히 배드볼 히터 배트볼 히터 혹은 안타 제조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타고난 손목의 힘과 탁월한 배트 컨트롤, 그리고 타구의 각도를 본능적으로 조절하는 감각이 결합해야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메이저리그 시절 카스트로의 타격 메커니즘을 분석해보면 그의 배트 스피드가 얼마나 간결하고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빠른 배트 스피드는 타자가 공을 최대한 늦게까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공을 오래 본다는 것은 변화구에 속지 않을 확률을 높여주고 속더라도 배트를 갖다 대어 파울로 걷어내거나 툭 건드려 안타를 만들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범호 감독이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낫다고 단언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기술적인 우위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 역시 뛰어난 콘택트 능력을 갖춘 타자였습니다. 3년 동안 매년 150안타 이상을 쳐냈으니까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특유의 존 설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코스와 그렇지 않은 코스에 대한 반응이 명확했죠.
반면 카스트로는 존 전체를, 아니 존을 살짝 벗어나는 공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광범위한 히팅 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신 있는 공을 안타로 만드는 타자였다면 카스트로는 어떤 공이든 어떻게든 안타로 만들어내는 타자에 가깝습니다. 이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14억 원이라는 투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2025 시즌 기아 팬들을 웃고 울렸던 패트릭 위즈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즈덤은 분명 매력적인 타자였습니다. 배트에 걸리면 담장을 넘기는 파괴력, 시즌 3부 홈런이라는 숫자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 아니면 도식의 타격이었습니다. 홈런을 치지 못하는 날이면 그는 무기력하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기 일쑤였습니다. 중요한 승부처에서 방망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챔피언스 필드의 뜨거운 함성은 차가운 탄식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팬들은 홈런의 짜릿함만큼이나 헛스윙의 허탈함에 지쳐갔습니다. 위즈덤의 실패 아닌 실패는 기아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에게 확실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홈런은 경기를 뒤집을 수 있지만 안타는 경기를 지배한다. 36개의 홈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선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흐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이어줄 적임자로 헛스윙이 거의 없는 90%의 사나이 카스트로를 선택했습니다. 카스트로의 존재는 상대 투수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삼진을 잡기 위해 결정구를 던졌는데 커트해내고, 유인구를 던졌는데 참아내고, 겨우 범타를 유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절묘한 코스로 안타를 만들어내는 타자. 이런 타자가 타석에 서 있으면 투수의 투구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멘탈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다음 타자, 그 다음 타자에게 기회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아 타이거즈가 그리는 2026 시즌의 청사진, 지치지 않는 타선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콘택트 능력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구는 결국 점수를 내야 이기는 스포츠입니다. 주자가 없을 때 치는 안타와 득점권 상황에서 치는 안타의 가치는 천지 차이입니다. 과연 카스트로는 중요한 순간, 팀이 점수를 필요로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위즈덤이 팬들에게 가장 큰 아쉬움을 남겼던 부분, 그리고 카스트로가 반드시 채워야 할 마지막 퍼즐 조각, 그것은 바로 클러치 능력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화려한 35홈런 뒤에 가려져 있던 위즈덤의 치명적인 한계와 카스트로가 짊어진 해결사로서의 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야구는 통계의 스포츠이자 동시에 통계가 가장 화려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여기 아주 흥미롭고도 아이러니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35. 바로 2025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고 패트릭 위즈덤이 쏘아올린 홈런의 개수입니다. 여러분, 한 시즌에 홈런 35개를 치는 타자를 내보내는 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KBO 리그 역사상 외국인 타자가 35홈런을 기록하고도 재계약에 실패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는 기아 타이거즈 외국인 타자 역사에서도 1999년 검은 갈매기 트레이시 샌더스가 기록한 40홈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수치만 놓고 본다면 위즈덤은 기아의 거포 갈증을 완벽하게 씻어준 영웅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1루와 3루 수비에서도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공수 양면에서 제 몫을 다한 것처럼 보였죠. 장타율 0.535라는 기록은 그가 배트에 공을 맞히기만 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타구를 만들어냈는지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기아 타이거즈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35라는 달콤한 숫자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숫자가 가리고 있는 뼈아픈 진실, 즉 영양가의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위즈덤이 기록한 35개의 홈런 중 상당수는 승부가 이미 결정난 상황에서 나온 솔로 홈런이거나 팀의 승패와 직결되지 않는 영양가 없는 득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팬들은 그의 홈런에 환호했지만 정작 경기가 팽팽하게 흘러가는 승부처, 안타 하나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침묵하는 그를 보며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아가 왜 35홈런 타자를 포기하고 헤럴드 카스트로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득점권 타율 0.27이라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득점권 타율 2할 7리. 이것은 2루나 3루의 주자가 있을 때 위즈덤이 타석에 들어서면 10번 중 8번은 범타로 물러났다는 뜻입니다. 야구는 홈런 덧비가 아닙니다. 9회 말 2아웃 만루. 1점차 승부에서 필요한 것은 담장을 넘기는 홈런이 아니라 내야를 빠져나가는 1루타입니다. 위즈덤은 그 상황에서 헛스윙 삼진을 당하거나 힘없는 뜬공을 치기 일쑤였습니다. 그의 거대한 스윙은 팬들에게 쾌감을 주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팀의 흐름을 끊어먹는 거대한 단절이기도 했습니다. 심재학 단장과 이범호 감독은 2025 시즌을 복귀하며 이 부분을 가장 뼈아프게 느꼈을 것입니다. 홈런은 개인의 기록이지만
타점은 팀의 기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즈덤은 8조 타점을 기록했지만 그가 가진 파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습니다. 더 많은 주자를 불러들일 수 있었음에도 그의 배트는 주자가 쌓여 있을 때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35홈런의 함정입니다. 그렇기에 기아는 2026 시즌을 위한 카드로 한 방보다는 확실한 해결을 선택했습니다. 해롤드 카스트로의 영입 배경에는 바로 이 클러치 능력, 슬러치 애빌리티에 대한 갈망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심재학 단장은 카스트로를 영입하며 득점권 타율이 괜찮은 만큼 클러치 능력도 기대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구단이 기대하는 카스트로의 득점권 타율은 0, 80에서 0, 304입니다. 만약 카스트로가 득점권에서 3할에 가까운 타율을 기록해준다면 이는 위즈덤의 홈런 35개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질 것입니다. 득점권 타율이 2할 초반에서 3할로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 계산으로도 시즌 중 1007경기 이상의 승패를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나성범, 최형우, 김도영 등 기아에는 이미 장타를 쳐줄 수 있는 국내 타자들이 즐비합니다. 이들 사이에서 흐름을 이어주고 주자가 있을 때 확실하게 불러들여 비기닝을 만들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이 절실했습니다. 위즈덤은 그 고리가 되지 못했지만 카스트로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파트 2에서 언급했던 90%의 콘택트율이 여기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주자가 득점권에 있을 때 투수들은 더 까다로운 공을 던집니다. 유인구를 던져 헛스윙을 유도하거나 어렵게 승부해 볼넷으로 피하려 하죠. 하지만 어떤 공이든 배트에 맞춰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내는 카스트로의 능력은 참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땅볼이나 희생플라이를 만들어낼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 삼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공을 그라운드 안으로 굴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득점 확률은 올라갑니다. 이것이 기아가 35홈런의 거포를 버리고 정교한 기술자를 선택한 전술적 이유입니다. 위즈덤의 실패는 역설적으로 카스트로에게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무리해서 담장을 넘기려 하지 마라. 너에게 원하는 것은 홈런왕 타이틀이 아니라 팀 승리를 위한 결정타다. 2026 시즌 카스트로가 타석에 들어설 때 팬들이 기대해야 할 것은 시원한 아치라기보다는 베이스에 나가 있는 주자를 기어코 홈으로 쇄도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적시타입니다. 이러한 기조의 변화는 단순히 타자 한 명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 전체의 공격 옵션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즈덤이 있을 때 기아의 공격이 선 굵은 야구였다면 카스트로가 합류한 기아의 공격은 지독하고 끈질긴 야구로 변모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안타를 잘 치고 득점권에서도 강하며 출루 능력까지 갖춘 이 만능 타자를 도대체 타순 어디에 배치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1번, 3번, 아니면 해결사로서 6번. 이범호 감독의 머릿속은 지금 복잡합니다. 기존의 소크라테스나 위즈덤과는 차원이 다른 활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범호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카스트로 활용법과 내야와 외야를 오가는 그의 멀티 포지션 능력이 가져올 기아 라인업의 전술적 혁명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독에게 있어 가장 이상적인 선수란 어떤 선수일까요? 홈런을 펑펑 쳐내는 거포, 아니면 발이 빠른데도 물론 모두 훌륭하지만 감독이 경기 중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때 벤치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선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가져다 놓아도 제 몫을 해내는 선수, 즉 유틸리티 플레이어입니다. 2026 시즌 기아 타이거즈가 야심차게 영입한 해럴드 카스트로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지금 야구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그러나 가장 복잡한 고민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 선수를 어디에 써야 가장 완벽할까? 라는 행복한 비명이죠. 카스트로의 가치는 단순히 타석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무기는 글러브를 끼고 수비 위치로 뛰어나가는 순간 그라운드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어버리는 수비 유틸리티 능력에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기아의 외야를 지켰던 소크라테스 브리토는 훌륭한 타자였지만 수비 포지션은 외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준 15 시즌을 함께한 패트릭 위즈덤, 역시 1루와 3루라는 코너, 내야수에 국한된 자원이었습니다. 감독 입장에서 선수의 포지션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라인업을 짤 때 일종의 상수 조정할 수 없는 값가 되어버립니다. 주전 내야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체력 안배가 필요할 때 외국인 타자의 포지션이 경직되어 있다면 엔트리 운영 전체가 꼬여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카스트로는 다릅니다. 그는 내야와 외야, 그라운드의 경계를 허무는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 시절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주로 2루수와 3루수로 활약했지만 유격수와 1루수, 심지어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까지 소화한 경험이 있는 그야말로 골마누키 마스터킬입니다. 이것은 기아 타이거즈에게 전술적 혁명과도 같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주전 내야수 김도영이나 박찬호가 체력 저하로 휴식이 필요할 때 이범호 감독은 주저없이 카스트로를 그 자리에 메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성범이나 최원중 같은 외야, 자원의 공백이 생기면 카스트로는 즉시 외야 글러브를 끼고 잔디 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엔트리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마치 두세 명의 선수를 영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144경기라는 긴 페넌트 레이스에서 이러한 유연성은 팀이 연패에 빠지지 않고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카스트로가 가져올 전술의 혁명은 수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혁명은 타순 라인업에서 일어납니다. 이범호 감독은 인터뷰에서 카스트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중심 타선에서도 잘할 것 같고 앞쪽에서도 기회를 잘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감독이 카스트로를 단순한 용병 타자의 틀에 가두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으로 KBO 리그에서 외국인 타자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3번, 4번, 5번 중 한 자리를 꿰차고 앉아 타점을 쓸어 담는 클린업 트리오의 주축이어야 했죠. 소크라테스는 주로 2번과 35번을 오갔지만 중심 타선에 가까웠고 위즈덤은 4번과 5번 붙박이였습니다. 하지만 카스트로는 1번부터 5번까지 그날의 상대 투수와 팀 전략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꿀 수 있는 타자입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팀 선발 투수가 150km를 뿌리는 우한 정통파 파워 피처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 이범호 감독은 카스트로를 1번이나 2번 타순에 전진 배치할 수 있습니다. 90%에 육박하는 콘택트 능력을 앞세워 상대 투수의 가장 강력한 공을 커트해내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투구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실투가 들어오면 안타를 치고 나가고 볼넷을 골라 나갑니다. 파워 피처를 상대로 1회부터 선두 타자가 끈질기게 출루한다면 투수의 멘탈은 시작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뒤에 나오는 김도영, 최형우, 나성범 같은 거포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최고의 전략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제구력이 좋고 변화구를 주무기로 하는 좌완 기교파 투수라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카스트로를 3번, 4번 혹은 5번에 배치하여 해결사 역할을 맡길 수 있습니다. 변화구에 속지 않고 방망이 중심에 맞추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주자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빗맞은 안타라도 만들어내 타점을 올리는 클러치 히터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습니다. 위즈덤이 득점권에서 허무하게 물러났던 그 자리를 카스트로는 정교함이라는 무기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나 위즈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전술적 유연성이야말로 14억 원이라는 투자가 아깝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기존의 외국인 타자들이 팀 전술에 자신을 맞춰주길 바라는 퍼즐 조각이었다면 카스트로는 팀 전술 자체가 그를 중심으로 새롭게 짜일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심재학 단장의 분석처럼 출루율이 높은 카스트로가 상위 타선에서 공격의 물꼬를 터준다면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력은 2026 시즌 KBO 리그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대상이 될 것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쉬어갈 곳 없는 지뢰밭 타선, 그 중심에 안타 제조기이자 수비 만능키인 카스트로가 서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합니다. 유틸리티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확실한 내 포지션이 없다는 것 아닌가. 3부 홈런을 친 위즈덤보다 파괴력이 떨어지면 팀 타선이 가벼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팬들의 걱정입니다. KBO 리그는 외국인 타자에게 냉혹합니다. 아무리 수비를 잘하고 작전 수행 능력이 좋아도 시원한 홈런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면 똑딱이 용병이라는 비아냥을 듣기 십상입니다. 카스트로는 과연 이 편견과 우려를 뚫고 광주의 새로운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파워 대신 정교함을, 고정 대신 유연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선 카스트로는 이제 그라운드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감한 변화에 대해 팬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뜨거운 여론,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한 기적 같은 진실의 마지막 결론을 다음 파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2026 시즌 개막을 앞두고 광주의 야구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 속에는 기대감만큼이나 짙은 우려와 아쉬움, 그리고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던진 14억 원의 승부수, 해롤드 카스트로라는 카드는 팬들에게 단순한 선수 영입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카스트로가 가진 90%의 경이로운 콘택트 능력과 전술적 유연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그는 분명 기아 타이거즈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야구는 데이터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구는 팬들의 함성 위에서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정서적 파도 위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입니다. 3년 동안 태수형을 외치며 가족처럼 지냈던 소크라테스를 떠나보내고 35홈런을 치며 챔피언스 필드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위즈덤과 작별한 팬들의 마음은 지금 경랑 속에 있습니다. 과연 팬들은 이 파격적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각종 야구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기사 댓글창은 이미 뜨거운 토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구단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지만 누군가는 검증되지 않은 똑딱이 외인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의 일부 반응입니다. 솔직히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으로는 아직 테스 형을 못 보내겠다. 3년 동안 전기 너무 많이 들었어. 카스트로가 오자마자 테스 형 응원가만큼 신나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성적도 중요하지만 기아 야구는 흥인데 그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위즈덤 35홈런 치고 재계약 실패라니 진짜 기아 프런트 눈 높네.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득점권 타율 2할 풀리는 선 넘었지. 홈런 뽕맛은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삼진당해서 혈압 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차라리 카스트로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타자가 팀 승리에는 훨씬 도움될 듯. 이범호 감독님 믿습니다. 영상 보니까 배트 컨트롤이 예술이던데요. 예전 이용규 선수 보는 느낌도 나고 중심 타선이 빵빵 터지는 것도 좋지만 앞에서 밥상 차려주고 뒤에서 주워먹는 연결고리가 끊기면 말짱 도루묵임. 카스트로가 그 연결고리 역할만 제대로 해줘도 내년 시즌 우승각 나온다. 콘택트 90%라니 게임 스탯 아님. 저게 KBO에서도 통하면 진짜 대박인데 문제는 투고타저 시즌 오면 똑딱이들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임.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용병 타자한테 기대하는 건 시원한 한방 아닌가. 장타력 부족해서 답답한 경기 나오면 위즈덤 그리워질지도 모름. 수비 유틸리티라는 게 좋게 말하면 만능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도 저도 아니라는 거 아님. 메이저에서 내외야 다 봤다는 건 확실한 주전 자리가 없었다는 뜻일 수도 있음. 수비 전문성 떨어져서 에러 나오면 분위기 찬물 끼얹을 텐데. 김도영이랑 박찬호 체력 안배용으로는 좋겠지만 수비력이 관건일 듯. 14억 원, 100만 달러 꽉 채운 거 보면 구단이 작정하고 데려온 건 맞네. 소크라테스보다 낫다는 이범호 감독님 말이 허언이 아니길 빕니다. 제발 가을 야구 가서도 통하는 타자이길 테스형 있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원한 건 3번 타자였는데 2번 유형을 데려온 느낌. 타순 짤 때 머리 좀 아프겠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성범, 최형우, 김도영 있으니까 거포는 충분함. 오히려 2번에서 출루율 높은 애가 휘젓고 다니면 상대 투수 멘탈 터질 듯. 전략적으로는 맞는 선택 같다. 소크라테스의 유쾌함, 위즈덤의 파워 다 그립겠지만 이제는 우승을 위한 실리 야구를 해야 할 때다. 안타 제조기 카스트로가 광주에 새로운 안타 공장 차려주길 환영합니다. 팬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읽힙니다. 하나는 거포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고 다른 하나는 실리 야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홈런이 주는 직관적인 쾌감은 야구의 꽃입니다. 위즈덤이 쏘아올린 35개의 아치는 분명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팬들 역시 알고 있습니다. 야구는 결국 점수를 더 많이 내는 팀이 이기는 경기이며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주자가 나가고 그 주자를 불러들이는 확률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제 낭만 대신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홈런쇼보다는 한 점차 승부에서 이길 수 있는 끈적끈적한 야구, 상대를 질식시키는 디테일한 야구로의 체질 개선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최전선에 헤럴드 카스트로가 서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카스트로의 영입은 기아 타선의 패러다임이 한 방파월에서 연결 커넥션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90%의 콘택트 능력과 높은 출루율, 그리고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은 기존의 기아 타선이 가지고 있던 기복이라는 약점을 지워줄 강력한 백신이 될 것입니다. 둘째, 카스트로의 성공 여부는 이범호 감독의 용병술에 달려 있습니다. 내야와 외야를 오가는 그의 유틸리티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는 팀의 구멍을 메우는 땜질용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조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14경기의 장기 레이스에서 카스트로는 이범호 감독의 전술적 상상력을 실현시켜줄 최고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테스형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싸워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카스트로가 광주 팬들에게 인정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안타를 치고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로 팀을 구해내는 것. 그리하여 팬들이 테스형도 좋았지만 카스트로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016년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조명이 켜지고 타석에 낯선 등번호의 선수가 들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14억 원의 투자가 빚어낸 이 선택이 과연 기적 같은 진실이 되어 우리를 우승으로 이끌지
아니면 뼈아픈 교훈으로 남을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아 타이거즈는 멈춰있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팀만이 왕좌에 앉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적같은 진실이 준비한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외국인 타자 헤롤드 카스트로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카스트로가 과연 테스 형과 위즈덤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예측과 뜨거운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한국 야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충격적이고 더 깊이 있는 야구계의 진실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